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단체 대표님, 전통문화,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류경희 국장님을 모시고 한국인성예절교육원과 몸담고 계신 대구국제여성회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성만리 음.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성예절교육원 대외협력국장 류경희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한국인성예절교육원 우리 임기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예절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또 국장님께서 한국인성예절교육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우리 소개 부탁드려 봅니다. 네, 한국인성예절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바른 인성과 예절로 시민 풍속을 순화하고 강사 양성과 활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하기 위해서 전통 체험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성예절교육원 회원 구성은요, 어떻게 되는 거며 회원이 되는 자격 기준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자격 기준이나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성예술교육원의 회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은퇴한 뒤 자신의 소양을 좀 더 가꾸고 싶은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자격은 예절에 관심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예절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뒤 자신의 관심이나 이런 소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1년에 2번 예절교육원에 그 일반 대상 강좌를 여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학기에 기본적으로 1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아마 이제 서서히 또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 네. 시기에 이렇게 비대면이나 이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셨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는 제일 힘든 처음에는 2020년 초기에는 저희가 강좌를 한번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완화될 때는 그래도 비대면까지는 아니고 대면으로 마스크 쓰고 그래도 강좌는 그냥 맥력을 이어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예절 교육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 교육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혹시 또 인성예절교육원에서는 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인성예절교육원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주된 활동은 시민 예절 강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예절 강좌를 들으신 분 중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때는 예절 강사를 양성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 배출한 강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 예절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성예절교육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절 체험이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가기 싫고 서원해서 저랑 살고 싶다고 말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자료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학생들은 제가 여기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고 선생님도 집이 따로 있단다 이러면은
자기 여기서 선생님이 살면은 여기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저렇게 학생들과 네. 함께 네. 낙후제에서 예, 국장님께서는 이제 한국 인성예절교육원에서 강사님들과 서원에서 도동서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할 때 학교에서 교육할 때와 서원에서 교육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차이점은 일단 장소에서 주는 그 음. 서원이라는 공간이 아주 위대하고 또 그 주변의 자연과의 음. 조화를 아이들이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음. 벌써 오면은 공기가 다르대요. 아. 공기가 다르고 초록이 너무 예쁘다고 그런 표현을 어린 4학년들도 한답니다. 그래서 훨씬 만족도가 높고 또 그 답답한 교실에서 지내던 그 콘크리트 속에서 아이들이 있다가 자연과 호흡하면서 오니까 스스로가 너무 자연에 감동을 느끼고 또 그래서 저희는 그 가운데서 학생들이 호연지기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동서원의 그 기운이 아이들이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도동서원은 그 앞에 낙동강이 유유하게 흐르는 그 자연의 경관에 아이들이 또 한번 또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성예절교육원의 실무자 또는 강사로서 우리나라 인성예절 교육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별로 이 예절이나 인성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아이들이 커갈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이 인성이라는 게 정말 저희는 어릴 때 모르고 배워왔는데 요새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좀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이유가 요새 현대 사회는 너무 급격히 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너지고 있는 그 기초 질서들을 바로잡고 또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는 데는 아마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 또 우리 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성예절교육원이 우리 유교 교육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인성예술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는 그래도 지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인성예절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그러고 이거를 저희가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갖고 음.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많은데 저희는 우선에는 이게 인제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정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교육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또 된다면은 저희 인성예절교육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그 올바른 인성 체험을 인성예절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바람직한 국가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성예절교육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다른 단체인 두 번이나 회장을 네. 역임하신 대구 국제여성회에 대한 단체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국제여성회 이 단체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 봅니다. 네. 제가 25 년이나 몸담고 있는 대구 국제여성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음. 우위를 다지며 봉사하면서 문화 교류를 나누는 음. 단체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말하자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음.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대구 국제 여성회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건가요? 저희는 대구에 있는 단체니까 음. 대구국제여성회고, 네. 서울에는 서울국제여성회라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국제여성회가 있는데, 서울은 이제 그 영문 표기로 시와라고 하고, 부산은 음. 비와, 부산에 있으니까, 음. 대구는 디와, 대구 인터내셔널 예. 위멘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디와. 저희가, 네, 시와는 이제 서울 인터내셔널, 비와는 부산 음. 인터내셔널. 그래서 저희가 세 단체가 한 20년 전에는 서로 활발히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음. 왕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와는 대구국제여성회랑 다르게 조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도시 특성상 주한 외교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활동 범위가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활동은 사회봉사, 문화교류, 친선 도모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그 우리 국정의 여성회에서 그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로 50 주년이라고 음, 하니깐요. 정말 깊은 역사, 깊은 민간 외교의 힘이 느껴집니다. 음.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대구국제 여성회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는지. 좀 슬픈 일이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보람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1년 9월 11일에 그 뉴욕에서 했던 9.11 테러가 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9월 달이면은 저희 국제 여성회가 오프닝하는 날입니다. 오프닝하는 달인데, 항상 저희 회기는 9월에, 매년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5월, 그게 이제 미국 시스템이랑 좀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9월 9.11 테러가 나서 그때도 저희가 국제 측 회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 한국 측 음. 회원들만 참석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국제 여성의 이름에 걸맞게 그 9.11 테러에서 힘들게 당하신 그 여성 단체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부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었지 않나 싶고, 저희 단체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지역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학금을 줄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 우리 D와 네, 대구 국제 여성회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좀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나눠 네, 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올해 50주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5월에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문화 교류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날 메인 행사로 한복쇼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복쇼를 하는데 이제 국제적 회원들과 저희들이 이제 예쁘게 한복을 입고 이제 그 워킹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에서 2021년 10월에,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 단체 원래 행사는 해야 되는데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실내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도동서원은 야외이기 때문에 50명 넘어도 괜찮다고, 그 당시에는. 음. 그래서 또 특히 저희가 문화 교류도 하고 서로 각국의 나라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복장을 저희가 한복을 입고 한번 서원에 걸맞게 음. 한번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중간에 앉아 있고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 대구에 계셨던 장군 부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행사는 10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는데 한국에 도착을 8월 말에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단체에 가입을 하시고 2달 지난 다음에 행사를 할 때 바로 한복을 맞추어서 새로 저렇게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평택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올해 1월 구정 전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남편 장군님이랑 부인이 예쁘게 한복 사진을 2분이 입으시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디와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저희 예절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 일을 외국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회장을 했을 때 마지막 회기에 저희가 이제 파티를 할 때인데 이때는 이제 그 국제척의 문화에 걸맞게 가든 파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예쁘게 모자도 쓰고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즐거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위에도 보면 저희가 1년에 꼭 구정에 맞추어서는 한복 입는 날을 합니다.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국 회원들과 국제측 회원들이 모였을 때 국제측 회원들은 20명이든 30명이든 다 한복을 입고 와요. 근데 좀 미안하게도 한국 측 회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한복을 안 입고 오는 회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저희가 다들 한복을 입은 국제적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연말에는 항상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그 바자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이제 드레스 코드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저희랑 같은 찍은 친구들은 제가 그 당시에는 국제적 친구들한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글 클래스를 운영을 할 때 저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생님인 저와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한 기념 촬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 보면은 저희가 2020년 제가 2번째 회장을 할 때 코로나로 또 집회 금지령이 내려서 할 수 없이 저희 한국 측 회원들만 마스크를 끼고 아마 이거는 저희가 길이 디와 역사상에 남지 않을까 마스크를 끼고 행사를 한국 측 회원만 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하나 사진은 아까도 제가 우리 단체의 특성에서 문화 교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중간에 있는 외국인 친구가 아프리카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 댄스를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 줘서 저희가 클로징 할 때 항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댄스를 발표했던 사진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대구국제 여성회와 같은 단체들, 우리 국장님과 같은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회장님으로서, 전임 회장님으로서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네, 저희 대구국제 여성회도 한동안 초기에는 필리핀 이주 여성을 도우는데 지원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같이 개최해서 거기 수익금을 그 이주 여성들에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 정책은 사회 통합과 함께 그 다문화 자녀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책 지원이 되었다고 하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긴 하나 네. 문화적인 교육도 함께 네.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네.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구국제여성회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희 국제여성회는 지금까지도 뭐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과 그 같은 국제여성회들이 좀 더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 외교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고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우리 국제여성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여성회에 음. 우리 국장님께서 회장님을 역임을 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유교 문화를 전파를 해주신 것처럼 혹시 다른 국제 여성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제 제가 이번에 저희가 50 주년 행사를 할 때 그 부산 국제여성회에서 멤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축하해 주러 갔는데 저희가 50 주년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제가 서원에서 아이들 음. 체험하는 기사를 쓰고 사진을 올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음. 회원으로 계시니까 대구 국제여성회는 진정한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러시네요. 단체라고 그러면서 부럽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네. 민간 외교를 하고 네. 계십니다. 그러면 음. 우리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인성예절교육원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교와 서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시는 유림사회, 국장님이 느끼시는 유림사회는 어떠실까요? 저는 제가 이 인성예절 체험 강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림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더 잘 볼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나마 그 영호남 지방은 전통적인 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존재감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유림이 사회가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네. 유성 말리를 네,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음, 국장님께서 음. 평소 생각하고 계신 유교적 가치 또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인성 예절의 가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요새 사람들보다는 약간 나이가 들었고 저희 시대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았나. 저희 아이들도 음. 엄마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마 저희 어릴 때 가정 교육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인성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바로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어떤 특정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인성을 갖추려면은 내면을 바르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세계적으로 다 변화하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는 저희는 유교나 그 유교가 의미하는 예의 범절 또 인성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갖추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유성만리에서는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뭐 강사들이 향교와 서원 등에서 활동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유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또 한 가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볼까요? 네, 먼저 유림들에게 저희가 서원을 활용해서 인성체험 교육을 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음. 진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음. 특히 도동서원에 계시는 음. 유림들에게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예절교육원의 원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있는 서원뿐 아니라 대구시에는 서원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서원을 활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하지만은 그 서원에 계시는 유림들이 그거를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음. 빗장을 걸고 계시는데 조금 빗장을 열어서 그 각 서원들이
젊은 우리 커가는 아이들에게 인성 체험을 잘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를 그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교와 서원의 본래 가치대로 활용되고 있는 도동서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교와 서원에서 많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인성 예절 관련 콘텐츠들이 향교와 서원에서 많은 교육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장님과 인성 예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림 방송이 잘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개성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하나밖에 없는 유림 방송으로 더 영원한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 2부에 걸쳐서 두서없는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절은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이며 바로 인간관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표현 잘 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걸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의 한국인성예절교육원 유경희 대외협력국장님과 그리고 대구국제여성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임진선이었습니다.